3번부터 놓고 할게요. 네, 자, 이번 강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 이제 정비법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 도시개발법은 뭘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은요, 여기는 바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바꿔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하는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솔직히 내용이 공부해도 어렵고 공부 안 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2개씩만 맞추자. 도시개발법 2개, 그리고 정비법 한 2개, 운 좋으면은 거기서 한 3개,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결국은 이 문제 자체가 대부분 다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많이 될 거다라고 봤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나올 만한 걸 찍고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법이 효자 형태를 부렸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좀만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쉽게 눈에 보이게끔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바로 도시개발법상에 의해 가지고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한다 그랬죠?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 그러면 2가지 채권이 있어요. 도시가 붙어 있는 채권이 있고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가 붙어 있는 채권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다 그랬죠. 도시가 안 붙으면요,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도시가 안 붙었잖아. 그리고 채권이잖아. 사채가 아니잖아. 그럼 사채가 아니니까 공채도 되고 사채도 되고 다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는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공사도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도시가 붙어있는 채권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여기는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무기명 증권. 그렇죠? 자, 그런데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은요, 여기는 다 발행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구도 발행할 수 있어. 민간인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잖아. 걔네들은 뭘 해야 돼? 그렇죠. 보증을 해야지. 그래서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에서만 보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도시가 안 붙어 있는 채권은 기명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명증권이라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상에 의해서인데요, 우리가 항상 제가 주의하면서 보는 게 면적이죠. 면적이 나오면, 도시개발법에서 면적이 나오면은요, 일단 무조건 면적이라는 전제가 근거가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분의 2. 아시죠? 도시개발법상의 면적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예외가 딱 2개가 있어. 첫 번째 예외 2분의 1, 두 번째 예외 3분의 1. 자, 근데 둘 다 뭐 한다 그랬죠? 2분의 1 안에서만, 3분의 1 안에서만 문제 냈죠. 그럼 3분의 1 이내에서 하는 게 뭐냐? 원형지. 자,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게 뭐냐? 토지상환 채권. 그 예외 2가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숫자가 나왔을 때 바로.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가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근데 지금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에 2분의 1이 눈에 확 보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인데 발행 규모의 2분의 1을 그 이내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답은 2번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형태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지방공사인데 왜 보증을 해?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할 필요 없고 이전할 수 있고 계획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채권 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일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답은 2번.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4번 문제 틀린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자체는요, 아주 간단한 문제, 3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나왔는데 숫자 90이 나오면 틀려요.
몇이 나와야 돼? 60이 나와야 돼. 60이 나와야지 90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죠. 90이 나오면 틀려요. 정비법에서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90이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법이니까 예외 없잖아. 그럼 그냥 틀렸지? 3초면 풀수있는가? 틀린 거 보자마자 90에 나와? 끝나버리는 거죠. 자, 55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관한테 제안을 한다. 자, 장관한테 제안을 한다. 그런데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국가가 만든 똘마니들이라 그랬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똘마니는 제한할 수 없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똘마니는 누구라 그랬어? 지방공사. 그럼 지방공사는 제한 못해.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똘마니가 있다 그랬죠. 걔네들이 뭐예요? 공공기관의 장, 공사들이라 그랬죠. 지방공사 빼고 나머지 공사들. LH공사도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런 센터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장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장관한테.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 했잖아. 그게 얼마나 그랬어? 30만 제곱미터.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문장에 20만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공공기관의 장이잖아. 그럼 공공기관의 장은 20만이 아니라 얼마를 주장을 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것도 솔직히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든 이런 건 엄청 많이 봤던 문제예요. 이런 건 절대 틀려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5번 문장도 맞춰야 된다. 벌써 3개 맞춰버려. 우린 2개만 맞추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개를 맞춰버렸잖아. 그죠? 그럼 목표는 2개인데 운 좋으면 3개였어. 근데 3개를 편안하게 맞출 수 있게 나와버렸다. 자, 56번 문제. 56번 문제는요, 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조합이니까 기업이잖아, 기업. 그죠? 기업. 그러니까 몇 명 이상? 7명. 예? 7명. 7명 이상이어서 뭘 한다 했어요? 인가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지금 A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B로 인가를 받았어. B로 인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A로 바꿔치기 해버려. 그런 사람들 많다겠어요? 없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가를 받아놓고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변경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근데 변경할 때마다 와가지고 인가 받으러 와요. 그러면 짜증난다는데, 짜증난다 그랬지? 그럼 공기관의 입장에서 짜증날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경미한 경우에는 인가를 안 하고 그냥 신고만 해라. 여기까지 오지 마.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신고가 2개가 있다 그랬죠. 바로 사공. 사공이 많으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사공 신고야. 그 사가 사무실 변경. 공은 공고방법 변경. 그럼 사무실 변경하고 공고방법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인가 받을 필요 없고 신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틀린 거인데 1번에 보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자 보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경미한 경우잖아. 인가받아, 신고받아. 신고한다고.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인가.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 4개를 풀 수 있겠어요. 벌써. 그죠? 2개만 맞겠다고 했고 3개 운 좋으면 맞은다고 그랬는데 4개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4개. 그죠? 우리가 기본만 갖고도, 기초적 지식만 갖고도 4개 맞췄다는 거예요. 4개. 이거 나오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랬는데 4개 맞춰버려. 그것만 가지고. 6문제 중에서. 벌써 6문제 중에서 4개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효자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5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시행자가 누군데 시행자는 두 종류거든. 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럼 공기관과 민간기관인데 다 돼. 공기관, 민간기관, 공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도 공기관이에요. 그 다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럼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답이지라고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죠? 국가와 그 똘마니들 다 돼버리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열 때, 우리가 여기는 다 공사 형태가 되는데, 국가, 공사인데 이거 원이잖아, 원. 그러니까 눈친자고로, 이거 2번 같네. 이렇게 찍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죠? 이렇게 찍었으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 공사. 뭐야? 정부 출연기관이네? 지방의 똘마니네? 국가의 똘마니네? 이거 아니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선가 보죠. 어디서 배웠어요? 이것은 정비법에서 온 거예요. 정비법에서. 그렇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동 시행할 때, 우리가 맡길 때, 그렇죠? 위탁시킬 때. 이거 할 때 이제 부동산을 하나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선가 배우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뭐 틀려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58번 문제입니다. 자, 58번 문제도 역시 여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쉬운 문제 아니면 하나는 쉬웠어. 우리가 그 경미한 경우에 숫자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국토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미하다 그러면은 5예요. 5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허가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25가 나오든 250이 나오든 350이 나오든 뭐 500이 나오든 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허가 안 받는다 생각하면 돼. 근데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국토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의 아류법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이렇게 쏙 빠져나온 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단계를 올려요. 10이야, 10. 그래서 10은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돼. 뭐 10%에서 뭐 증감하거나 10% 어쩌다.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0% 형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역시 여기 문장에서도요. 나 형태 나왔는데, 자, 지금 10%라는 전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4번과, 기역과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은 10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10이 문제가 되니까. 그게 경미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0이라는 거 하니까 10이니까 결국은 중간 빼고 나머지는 10이야 돼. 그런데 5번에 10이 있고 4번에 10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4번을 찍든 5번을 찍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걸 몰랐기 때문에 요걸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형태. 대부분 여기는 많이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부분을 많이 좀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손을 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한 겁니다. 어쨌든 이 도시개발법 문제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됐다. 고맙게도. 그렇기 때문에 4문제까지는 맞출 수가 있었고 나머지 2개는 놓쳤다 하더라도 뭐 원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이에요.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2개만 건지면 된다고. 그렇죠? 2개만.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 문장이 나왔는데 59번 문제. 자, 역시 여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없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의 지정을 요청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조문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시행령 법조문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한 뭐 2번이나 뭐 3번 이런 문장들은 좀 봤지만 5번 문장은 쉽게 보지 않았던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0번 문제입니다. 조합 임원이네요. 그죠? 조합 임원 문제인데요.
자, 임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는 게 3번의 문장에 하나를 볼 수 있죠. 자, 3번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조합을 공부할 때 몇 가지를 중요한 걸 공부를 합니다. 그때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문장이죠. 대의원은 누구만 된다? 조합장만 된다. 그렇죠? 대의원은 조합장만 된다. 누구는 될 수 없다. 나머지 임원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거든. 그래서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만 대의원이 되고 나머지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는요,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죠? 그러니까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되니까 그때 두어야 되는 문제에서 바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된다 했어요?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놓치시면 절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문제는 한 문제. 우리가 두 문제 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요 문제는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가 바로 여기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는 제가 참 고마워합니다. 왜 고마워냐면요. 제가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 2회에서 혹시나 해서 요 문제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분들에게 자, 개발법과 정비법은 60이 나와야지 90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이 나오면 안 된다. 아까 한 문제 나왔었잖아. 개발법에서. 9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근데 정비법에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나올 듯 해요. 그래서 제가 90이라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90, 90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90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답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 선생님 답이 두 개예요? 라고 나왔던 거죠. 역시나 제 의견대로 두 개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입니다. 왜? 하나는 90이 맞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 바로 구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보. 그게 바로 90이 나오면은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입니다. 나머지는 9가 나오면 안 돼. 근데 구보만 9가 나와. 그래서 90 그리고 60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90, 60 유일하게 예외 문제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60인데 요것만 90이다 보니까 요 예외 하나는 꼭 알아둬야 될 거다. 그런데 그동안 안 건드렸는데 이번에 이걸 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문제까지도 우리가 건질 수 있게끔 출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그걸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거 맞힐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쓱 넘어갔으면은 당연히 못 맞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일반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예외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 62번 문제. 여기는 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도 시행령 30조 2항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 자체도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웠던 문제. 답은 2번 문제였던 거죠. 분당 기준과 관련된 거. 자, 63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행 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기도 역시 시행령 문제에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여기서 가져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추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라는 거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양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되긴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좀 점수 더 맞추면 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찍어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자, 64번 문제. 이런 문장들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문장. 자, 일단 문장을 쭉 했는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들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업, 니은, 디귿, 니을 이게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르겠어. 다 모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부 있으면 전부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있네? 근데 난 다 모르겠는데 전부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5번 찍어버리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평가사 문제도 비슷해요. 모르면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 자체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2개 정도 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이 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자, 65번 문제. 65번 문제가 바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 자체가 원래는 원룸이죠. 원룸 주택이었는데, 우리가 원룸이라는 곳에다가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원룸을 이렇게 막 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투룸, 쓰리룸으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사를 가려는데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에 계속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럼 처음부터 원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을 바꾼 겁니다.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건데 작은 집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아이들까지 케어할 수 있게끔 방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서 주장하는 소형 주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룸 주택. 근데 그 기준을 만든 것이 6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그죠? 60제곱미터 이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원룸에 사는 것도, 즉 소형 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지하에 살아라 그러면 더 서럽잖아.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이건 해결됐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룸이라는 걸 보면요. 룸이 하나예요. 룸이 하나인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방 하나,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방 3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방 하나예요. 방 하나에는요.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일러실, 자,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존재를 하면서 방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 부엌, 화장실, 그리고 보일러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실이 개방화되어 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아놓는다고 그랬죠. 욕실, 화장실이 개방화되어 있다. 안 좋잖아. 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부엌이 개방화되어 있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이나 방은 하나고, 그리고 욕실 막아놓고, 보일러실 막아놓고, 이게 원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자, 주거에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문장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디귿번 문제는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 자, 욕실은 제외할 수 있지. 나눠야 되니까. 근데 부엌은 제외할 필요 없잖아요. 함께 있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 3개 문장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 문장이 요 부엌이 빠져야 돼. 부엌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해야 된다고 그랬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그래서 요 문장의 형태에서는 5번이 아니라 결국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으로 보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문장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나눠져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또 욕실, 화장실이 보이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막아져 있어. 여러분들 원룸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무엇은 함께 있어요? 부엌은 함께 있잖아요. 자, 66번 문제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인데 여기는 보세요. 사채잖아, 사채. 그런데 도시 붙었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안 붙었으니까 여기도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채니까 누구는 발행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공채인 행정청은 발행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발행하겠어요?
당연히 사인만 발행할 수 있잖아. 근데 공사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도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로 누가 발행한다 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리고 누가 발행한다 했어요? 등록사업자. 이렇게 발행한다 했잖아.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김영증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5번과 관련된 게 무기명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기명 문제 되겠죠? 그리고 발행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주택 상환 사채는 등록사업자들이 발행하니까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발행 조건은 주택 상환 사채에도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라고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본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본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게 답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 이거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1번하고 2번이 문제인데 여기는 자본금 5억이잖아. 그럼 당연히 답은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을 골라낼 줄 알면 답은 2번 이렇게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7번 문제. 67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할 때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경우가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맛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역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시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자체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다음에는 나온다면 이제 안 틀릴 수 있게끔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숫자적 개념을 갖고 이제 구성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임대차 기간은 어떤 40년이라는 기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소유자와 관련된 것은 75%의 문제 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에서는 양도 문제고, 매입 신청의 형태가 된다면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렇죠? LH공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임대료는 월별로 우리가 돈 낼 때 그죠? 월별로 내는 형태. 자, 이런 문장에서 답은 세 번째 형태로 내는 문장이었는데, 자, 이 문제는 다시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걸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8번 문제도 이건 솔직히 그냥 제발 좀 틀려주세요 하고 낸 거죠. 만점 안 만들려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말겨주겠어요? 징역 근거. 자, 징역 벌금 부과 대상자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자인데 한 사람만 벌금형 대상자라는 소리잖아. 그럼 제일 나쁜 놈 골라야 돼. 제일 나쁜 놈. 이거 읽어보면서 제일 나쁜 놈. 그렇죠? 제일 나쁜 놈이 누군가 봤더니 1번이야.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뭐 요놈이 더 나쁜 놈 같기도 하고 막 그러지 어떻게 누가 나쁜지 솔직히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럼 우리는 벌금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가? 벌칙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그죠? 나오면 그냥 나왔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문제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되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된 것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요. 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그랬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앞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유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뭐죠? 땅을 빌려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 안에 땅값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땅을 빌려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값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값만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를 왜 집어넣어? 그죠? 택지비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땅은 있잖아. 뭐만 보면 돼? 건축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택지비가 빠져야지. 자, 디귿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디귿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죠. 공시할 때는 다 해야 된다고. 간접비, 직접비 다 해야 된다고. 왜? 내가 지금 돈을, 납부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 왜 납부금 올리려고 그래? 아, 이거 사야 되니까 납부금 올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세요? 직접비, 간접비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잖아. 다 집어내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올려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공시는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접비를 빼버려. 그럼 고마운 일이지.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돈 받으려고 하는데 왜 간접비를 빼요? 직접비만 가지고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납부금을 받으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돈뿐만 아니라 옆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건 다 계산해가지고 납부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지비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법만 옳은 문장이 된 겁니다. 자, 70번 문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장인데요. 자,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장도 뭐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처럼 보이는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죠. 근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전체와 동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전체 3분의 2, 동 과반수. 그런데 만약에 동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 3분의 2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만 동만, 뭐 100일 동안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나오는데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답 2번이죠. 그죠? 그리고 대수선은 리모델링 안에도 포함되는 거고 증축과 대수선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4번과 관련된 것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잖아. 그 우리 동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우리 동네 대장 아니라 그랬죠. 우리 동네 대장은 누구라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71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도지사에게 유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 하고 나왔는데요. 자, 기본적으로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 자체가 유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죠. 등록사업자, 연간 20개 이상, 그렇죠? 연간 20개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었죠? 자, 이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등록한다 그러면 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간. 그러면 광주에다가, 광주광역시장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 대구광역시장에다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20개 이상 다 만들어야 돼. 그래야 등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등록 자체가 여기다가 광주 쪽에다가 한 3개, 부산에다가 한 5개, 대구에다가 한 5개, 제주도에다가 한 6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등록 안 해도 돼. 그죠?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왜? 6개, 3개, 5개니까 20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디에다 만들더라도 다 합쳐가지고 20개 이상이면, 그래서 연간이라고 쓴다 했잖아요. 연간. 그래서 연간 20개 이상 하면 누구한테 등록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아까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위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사업의 등록은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답은 1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가셔야 된다.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위임했단 말 들어본 적 없잖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이거. 자, 건축법상에 관련된 문제. 이번에는 건축법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렇죠? 뭐 건축 기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 문제가 너무 어렵게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건축법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솔직히 72번 문제도 풀 필요는 없었던 문제죠. 여기 또 시행령과 관련돼서 출제를 한 거니까요.
옳지 않는 것으로 물어봤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고르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도 풀 필요 없었다. 73번 문제. 그죠? 이것까지 건들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장도 뭐 0.9, 503, 1.5 이런 텐데, 이것도 아마 이것까지 공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차나 공부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라고 하셨던 분 외에는 이런 건 뭐 책에도 잘 없어요. 책에도. 솔직히. 없는 책도 많고, 그 정도로 이런 문제들까지는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헬리포터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난간을 물어본다든가, 옥상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물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건들 거라는 것은 상하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이런 것도 솔직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건축법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좀 난해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안 했죠. 일단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다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자, 요걸 쓴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으면 편리한 시설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저도 이건 이제 강의할 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냐? 원으로 끝나면 일종이다. 그러니까 원! 그럼 그냥 무조건 일종이야. 근데 원으로 끝나는데 일종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병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시설이거든. 그러니까 병원만 의료시설로 가라. 근데 의료시설은요, 의료보험이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병원이 하나 있어. 그게 동물병원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으로 끝나는 건데 좋게 원으로 끝난 게 딱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셨다면 이거 맞힐 수 있는 문장이고, 안 그러면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탁구장도 일종에 갈 수 있는 거고 파출소도 일종에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면적에 따라서 1000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 버렸거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큰 경우에는 파출소도 큰 파출소, 탁구장도 큰 탁구장. 자, 이런 경우들은 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탁구장 같은 경우는 500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에 500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로 가버리는 거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1000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에 1000 이상이 돼버리면 업무시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해한 문제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5번 문제는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 문제 자체에서도. 그러면 이때 결합 건축이라는 거 뭐한다 해서 합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합치는 거. 그죠? 건물을 합쳐버리는 거. 그럼 건물을 합치는 거 형태인데 특별 가로구역은 뭐예요? 양쪽이 다 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 도로하고 뭔 상관이 있어?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면이 다 도로인 거. 이게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인해 가지고 결합건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의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시켜야 되지만 국가가 적용시키는 건축물에는 결국은 우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남의 땅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히 나무도 다 없애고 막 했기 때문에 뭐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공개공지도 만들어라, 아니면은 나무도 심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가는 믿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까지 여기까지 다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조경이라든가, 하면 대지 안에 어떤 공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어떤 높이와 관련된 제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실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국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도로를 좁게 만들어버려 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 자, 이런 문제점 형태에서 판단되는 부분도 이런 경우까지는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리얼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건축물에는 적용시킬 수 있지만, 그렇죠? 국가 건물까지는 적용시킬 필요는 없더라. 알아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아서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건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자, 77번 문제 보세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문장 보시면요. 면적이잖아. 면적 문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했죠. 첫 번째는 뭐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그 합계를 연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문장이 있어는 특히 건축 면적과 같은 것은 밑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00제곱미터 땅의 50%가 건축 면적이라 그러면 50제곱미터만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여기다가 계집 같은 거 만들어 버리면은 당연히 면적이 포함돼 버릴 거 아니야. 위에서 수평투명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m 이하인 부분은 빠진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의료 수거함 같은 거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죠. 그렇죠? 음식물 수거함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지하 주차로로 내려간 길 이런 것도 다 빠진다고 했고 착한 일, 어린이를 위한 시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거 다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 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면적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외벽의 중심선 기준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7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데 사전결정 통지 문제죠. 근데 사전결정이라는 거는 자, 내가 여기다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나 여기다 나이트클럽 만들어도 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안 돼! 그래 버리면 땅을 샀을 때 내가 이 땅을 팔려고 하더라도 목적은 나이트클럽 만들려고 산 건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팔려. 손해를 봐.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미리 물어보라는 겁니다. 미리 땅 사기 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만들어도 돼? 라고 물어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만들 수 있게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전결정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전결정제도라는 건데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허용해 준 거잖아. 땅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땅에다가 건물을 만들려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땅을 평평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땅을 손대야 돼. 그게 토지 형질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땅에 대한 허가도 안 해줬는데 건축물에 허가가 나와. 그러면 땅에 대한 허가를 또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근데 땅은 못 손대게 해. 건물은 만들 수 있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그것은 엿먹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건물에 대한 허가를 해줬다는 소리는 땅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된다? 간주된다는 겁니다. 간주된다는 말 자체는 1번의 허가는 허가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의 허가를 해줬으면 1번의 허가는 했던 걸로 해주겠다. 그게 간주성의 문제인데 그 간주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농지라든가 산지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전용 허가입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가 있다 있죠. 양어장 같은 할 때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점용 허가입니다. 도로 조명은 아니라 그랬죠. 하천 조명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때 농지나 산지 중에서 보존산지가 있어. 보존산지는 뭐라 그랬죠? 가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노선, 가장 마지막. 그러면 보존산지를 건드려 가지고 하려면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도시 지역은, 그렇죠?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비도시 지역은요,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존산지까지 갈 일이 없어. 근데 도시지역은요, 계속 개발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 어디도 건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존산지를 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허가는 오직 어디서만 나온다 그랬죠? 도시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 전용 허가,
점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보전산지, 산지 전용 허가 다 맞는 문장이 돼요. 근데 앞에 봐보세요. 네 1번에. 자, 보전산지 나오면 반드시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지역. 근데 도시지역 왜? 틀렸잖아. 도시지역에서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을번 하나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옳은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여기 왜니까 틀린 거예요. 왜니까. 여기는 마지노선이니까. 왜에서는 여기 건들 수가 없다니까? 아직도 만들 땅 딱 많네. 보전산지가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문제된다고. 항상 이건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기억만 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두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매한 문제였죠. 자, 79번 문제에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세요.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농민만 소유할 수 있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 예외가 되는 것이 공기관에서 온다든가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주말 체험 영농이에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곳이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농사를 짓겠다고 만든 땅이에요. 근데 여기다 주말 체험한다고 와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외의지역이라고 그랬잖아. 외의지역. 그래서 내가 아니라 외. 요거 찾아냈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0번 문제는 농지대장인데, 자, 농지대장은 시, 구, 읍면에다 만든다. 자, 요걸 갖고 저는 낼지 않았어. 그런데 요걸 옳은 문장으로서 정답으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1번의 문장이었어요.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농지대장을 왜 만든다 그랬습니까?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 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농지법은 농지는 아무나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법만 유일하게 특례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그럼 농지법은 특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농지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을 해야 되지. 안 하면 어디서 작성할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농지법은 특례가 없으니까 무조건 농지는 농지대장에 넣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만 알았더라면 맞힐 수는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도 안 봤으니까 당연히 다른 문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답은 1번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문제는 놓치면 안 됐던 거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한 번으로 내리 찍는다든가 이렇게 했더라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무조건 일단은 부딪히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갖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절대 공법은 쫄 과목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33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